안녕하세요. 좋은 엄마 되기 연습 저자 이임숙입니다. 불안을 행복으로 바꾸는 20가지 깨달음. 그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생각해봤던 엄마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았더라면이었죠. 두 번째 깨달음인데요.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알았더라면. 자, 20번째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양육은 타이밍. 아이에게 제때 반응할 줄 알았더라면. 네 번째, 아이에게 위로와 사과를 할 줄 알았더라면. 다섯 번째, 아이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더라면. 여섯 번째, 아이가 날마다 무엇을 배우는지 알았더라면. 일곱 번째, 아이의 몸을 더 많이 토닥여 주었더라면. 여덟 번째, 아이가 더 많이 웃게 할 수 있었더라면. 아홉 번째, 친구와 행복하게 놀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더라면. 열 번째, 아이가 어떤 엄마를 원하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11번째, 엄마가 되기 위해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았더라면. 12번째, 아이의 마음속 보물을 더 많이 찾아낼 줄 알았더라면. 13번째, 한글을 빨리 가르치려 아둥바둥하지 않았더라면. 14번째,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그 세상을 만날 용기를 가르쳤더라면. 15번째, 누구에게나 장애가 있음을 가르쳤더라면. 16번째, 아이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건 줄 알았더라면. 17번째,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줄 알았더라면. 18번째, 아이가 금방 큰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19번째, 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더라면. 20번째 깨달음, 지금 아는 걸 아이가 어릴 때 알았더라면.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살아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이죠. 마지막에 지금 아는 걸 아이가 어릴 때 알았더라면 참 가슴이 찡해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말 미리 알고 엄마가 됐더라면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오늘은 두 번째 깨달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될래? 라고 묻는다면 내 꿈은 뭐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른들이 아이에게 자주 묻는 말이다.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 엄마가 된 나 자신에게도 물어보자. 어떤 엄마가 될래? 나중에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 아주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는 이력놀이와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역할을 한다. 여자아이의 엄마 놀이를 가만히 보면 자신이 경험한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반복된다. 엄마 등에 자주 업혀 엄마 냄새를 많이 맡고 자란 아이는 인형을 얻고 엄마 놀이를 한다. 얻고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자장가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들려준다. 우유를 먹이는 신용도 하고 밥을 먹이는 신용, 기저귀를 잘 깔아주는 신용까지 한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이가 놀이를 하면서 엄마가 자기에게 대했던 그런 놀이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죠. 또 반대로 자주 엄마에게 잔소리를 듣거나 혼인한 아이는 인형을 맴매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훈계하고 가르친다. 섣부른 짐작이지만 여자아이 놀이에서 벌써 자신이 어떤 엄마로 살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여자라면 분명히 자신이 어떤 엄마가 될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분명 커가는 중간중간 자신이 어떤 엄마가 될지 생각해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걸 보면 집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대로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어, 뭐 굳이 아이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다 그 행동으로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가장 큰 교사라고 말하지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엄마들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대답하는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 다정하게 품어주는 엄마, 따뜻하고 행복한 엄마, 아이 공부도 잘 가르치는 똑똑한 엄마, 어떤 문제든 잘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엄마, 경제적 능력도 있는 엄마였다. 간혹 자신이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엄마도 적잖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다 보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다 보면 그냥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많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지혜로운 엄마들이 많아서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그런 엄마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예전에도 뭐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지 쉽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좋은 엄마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특히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많다.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엄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마들의 마음은 모두 비슷해서 굳이 이런 엄마 저런 엄마 구분하지 않아도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한 가지만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모두를 다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슈퍼맘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슈퍼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엄마는 항상 완벽하고 싶잖아요. 아이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엄마,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엄마, 친구 같은 엄마, 똑똑한 엄마, 어디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게 엄마의 소망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슈퍼맘을 꿈꾸며 오늘 하루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마음을 졸이고 아이를 혼낸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쳤어도 뒤돌아서면 정말 후회스럽고 가슴 아프잖아요. 저부터도 아이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이를 야단치고 나면 뒤돌아서서 요즘은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아까는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우리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 또 자녀들도 아니에요. 제가 죄송했어요. 라고 답이 오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의견 충돌로서 감정도 상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엄마와 자녀들 간에 서로도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일이 말하다 보니 엄마의 하루살이가 참 불쌍하고 측은하다. 그런데 아무리 불쌍하다 해도 솔직히 엄마가 바라던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엄마는 그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다. 엄마라면 누구나 자신이 되고 싶은 엄마가 되기 위해 당연히 애쓰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엄마라면 누구나 자신이 되고 싶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고 싶은 엄마와 하는 자신이 하는 엄마 역할이 잘 일치되고 있을까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자신이 과연 그런 엄마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친구 같은 엄마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간식을 먹고 쉬고 있다. 이제 당연히 숙제나 공부를 할 차례다. 빨리 끝내고 학원도 가야 한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 문구적거리며 TV 앞에 서성거리거나 장난감을 만지고 있다. 엄마가 나설 순간이 되었다. 빨리 숙제하고 학원 가야지. 몇 번 얘기해야 들을 거냐? 뭐 하는 거야? 언제 할 건지 엄마한테 말해봐. 몇 시에 할 거야? 야, 약속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그래,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너 그럼 밥 안 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어른 같으면 뭐 자기가 밥을 먹고 나서 간식을 먹고 나서 할 일을 탁탁탁 진행을 하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엄마의 노랫소리 같은 잔소리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이 아이에게 권위를 가진 엄마로서가 아닌 친구 같은 엄마로서 대하는 문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본문의 엄마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친구 같은 엄마 모습을 실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우리는 친구가 숙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미간에 주름 잡고 말하지 않는다.
같은 편이 되어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한다. 윽박지르지도 않고 비아냥거리지도 않으며 협박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너 그럼 밥 안 준다?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는 큰 협박이잖아요. 그래,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라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잖아요. 결국 글쓰고의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이 되고 싶은 엄마는 분명히 있었는데 자신이 선택하는 행동은 거기에 맞지 않다. 아이를 훈계하다 열받아서 혼내고 안 되면 비아냥거리고 그러다 협박하는 엄마로 살고 있다. 흔히 모든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생활은 바쁜데 아이는 내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고 그럴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자칫. 자신이 되고 싶었던 친구 같은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목표는 확실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썩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되고 싶었던 친구 같은 엄마에는 아이가 자랄 때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말이다. 아이가 자랄 때만은 정말 천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무서운 엄마, 혼내는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는 말이다. 무의식 중에. 그렇죠? 그런데도 자신은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만 로봇처럼 되뇌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이 된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을 때 친구 같은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친한 친구가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보면 아주 쉽다. 야, 숙제해가 아니라 야, 숙제 빨리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한다. 숙제가 너무 많아? 어려워? 힘들어? 라고 물으며 그 마음을 알아주려 애쓸 것이다. 우리는 친구 같은 엄마라면 아이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야, 너 빨리 숙제해. 또 밥 먹고 학원 가야지. 안 그러면 밥 안 준다. 이런 식이 아니고 숙제가 너무 많아? 어려워? 힘들어? 라고 물으며 그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가 거기에서 마음이 술술술술 열리는 거죠.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면 최소한 아이가 자랄 때만이 아니라 내 속을 썩일 때는 어떻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렇죠? 아이가 잘못할 때, 문제를 일으킬 때, 사고를 칠 때, 친구 같은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이 질문에 그럴 땐 친구같이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고 있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혼내고 난 뒤에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뭐죠?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아무리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듣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마구 나타내고 나서 이제 죄책감과 반성을 하는 거죠. 이 말들은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무의식이 나를 다른 엄마로 살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엄마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신념들이 무의식 속에서 내가 어떤 엄마가 될지 이미 운명처럼 결정하고 있다는 무서운 말이 된다. 자, 심리학자 칼융은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엄마는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이가 내 방향과 틀린 방향으로 행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내가 친구같이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한 박자 늦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별다른 실수 없이 좋은 엄마로서의 연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연습하면 가능해지거든요. 항상 내 마음속에 나는 좋은 엄마야.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친구처럼 될 거야. 라고 계속 확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좋은 내용, 엄마의 딜레마라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